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주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히 지내셨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해안 일대 해수욕장은 양력 8일호가 지나면 해수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수온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벌레도 생기고 그런데 최근에 2, 3년 사이에 기후변화가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풀풀 끓을 정도가 되고 어제도 이게 이 밤에 열대야가 계속되는 이런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여러분들이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며칠 전에 취임 100일째를 맞이하고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 속에서 분골쇄신하겠다. 이런 말과 더불어 국면 전환의 인사쇄신은 하지 않겠다. 분골쇄신한다. 국면 전환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착잡했던 것이 이게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 데는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그가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나면서 그 앞에 정권 적폐 수사할 때를 보면 그 과단성이나 이 담대한 결단 같은 게 엿보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담대한 결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세심한 관찰이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심한 관찰 끝에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인사를 할 국면이 아니라고 윤 대통령은 봤는데 그리고 지난 주말 이게 일부 인사가 됐죠. 홍보수석의 김은혜 전 의원 그리고 홍보수석은 무슨 다른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수석이라는 걸 새로 둬가지고 누굴 또 임명하고 그 정책기획조정관이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뒀다. 그래가지고 뭐 수석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 그리고 비서실장 김기대 비서실장이 이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5년 내내 인사는 쇄신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건 땜질 인사입니다. 국민이 지금 이 시점에 바라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가 이게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60% 가까이 나오고 있고 지지한다는 비중은 30%에서 거의 고착화되고 있는데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가 인사 실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입사 실패, 그리고 일방적이다, 그리고 막무가내다, 그리고 대통령답지 않다, 능력이 없다 이런 건데 이게 전부 인사 실패의 고리와 연결이 된 이런 지적들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쇄신을 하지 않을 때라고 본 것 같은데 이건 윤 대통령의 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심성이 결여된 판단이 되기. 세심성이 결여되지 않고 면밀히 민심을 관찰하고 자기가 임용한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이 강요들 면면을 봤을 때 비록 100일이지만은 그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국민들이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소극적이다. 이런 이유로 인사쇄신을 원하는가 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성격상 그런 세심한 주의와 관찰은 이 시점에 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안 드린 것은 이제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담대한 결단을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이 동시에 앞으로 미세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좀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지켜보겠다. 이런 심정에 저는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6공화국 이래의 이 8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앞에 7번째 대통령까지 취임 100일째 30%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유의 일이고 그리고 경험상 한 번
낙하한 지지율이 반등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한 7, 8개월 남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적어도 당선될 때의 득표율만큼 거의 49%만큼 그 지지율을 올리지 않으면 국민의힘당의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 의석이나 과반수의 건재한 의석 확보가 이게 어려워 보이는 지금 이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 이래의 윤석열 대통령 13번째 대통령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앞에 12명의 대통령들의 그 통치 스타일, 이른바 리더십을 이 시기에 윤 대통령은 한번 깊이 통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고 지도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담대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세심한 관찰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심한 관찰을 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유형의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누구라고 하는 대본에 떠오르죠. 그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세심한데 소심한 경우, 이게 최악의 지도자예요. 최악의 지도자. 세심하게 관찰하기만 하고 소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결단을 못 내리는 그건 대통령 아니지요.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마 여러분 기억에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심하면서도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윤 대통령은 이 시점에 이게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서 내가 무슨 인사에 실패했는가, 그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지난 주말 그런 땜질 인사를 갖고는 되질 않습니다.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거기에는 요 앞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코멘트에서 비롯된 그 실책 때문에, 실언 때문에 그 지지율 하락 요인이 생기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 생각하느냐 하는 대답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진 않았지만 무슨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두 번째로 이 교육부 장관 등 그 인사 낙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무슨 소리, 손사래 치진 않았지만 무슨 소리, 앞에 정권하고 비교해봐. 우리가 훨씬 낫다.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결국은 몇 사람의 인사 낙마 그리고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덮어씌우기에 겹쳐가지고 이게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됐건 간에. 그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기자회견장에 가고 잘 따져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두 차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무능력하다, 인사 실패다, 이게 다 뒤집어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세심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스스로. 그러니까 검사 체질에서 대통령 체질을 바꾸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검사는 질문만 했거든. 신문만 했거든. 그러니까 그쪽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반문을 하고 신문만 했다. 대통령은 그걸로 신문을 받는 자리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대통령의 그 본성적인 감정을 해할 만한 질문을 수없이 던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참아야 된다. 그걸 참고 냉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게 출근길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내뱉듯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대목의 일들은 잠시 뒤에 기자실에 내려가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모들하고 인호를 해갖고 그 순화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대통령이 또 하나 세심하게 살펴야 할 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100날밖에 안 됐으니까 있는 사람 내가 자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통령이 세심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만일 이 지지율 하락 상태가 지금 이대로 앞으로 몇 달만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저기 이재명 야당이 자기들의 사법 처리를 모면하기도 그렇고 길길이 뛸 겁니다. 이번에 터무니없는 거 국정조사하자고 덤벼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역대 대통령처럼 지지율이 7, 80대였다고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100날째 저 야당이 이재명을
당대표로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활개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지지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점에 세심성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하는 대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쇄신에 있어서 그 현재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노동, 연금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 요 세 개 부문을 관장하는 장관 자리가 지금 100날째 비어 있습니다. 인사 낙마 사고로 교육부 장관도 2차례 낙마가 계속되고 보건사회부 장관 자리도 2차례 낙마가 계속되고 그게 지금 차관 대행 체제인데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개혁의 3대 목표를 수행할 부처 장관이 지금 100날째 이 공석으로 있다. 여러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이런 대목에 대통령에게 점수를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무능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인사풀이 어떻게 이렇게 좁으면 인재는 수없이 많은데 거기에서 보사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적임자를 왜 못 찾아내느냐. 교육부 장관 여성 장관 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할 때 어떤 외신 기자가 한국 왜 여성 장관 수가 적으냐니까 그 다음날 이게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추천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들도 무책임하고 요걸 대통령이 세심하게 살필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좌우간 이 자리도 빨리 메꿔야 합니다. 빨리 메꿔. 그게 뭐 청문회 대비해가지고 이 자료를 검토했더니 마땅한 사실이 없다. 국민들 그런 대답 듣길 바라지 않아요. 빨리 해내야죠. 빨리 해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변해야 하는 핵심은 담대한 결단, 대담한 결단할 때 반드시 세심한 관찰을 해야 된다. 세심한 관찰하고 담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 모델이 되는 대통령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